끝없는 고난, 끝없는 인내, 지고지순, 순종의 덕. 그게 이제 전통적 여성의 삶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여성들을 억누르는데 그때 거기에서 막 이렇게 민소희 막 이런 걸 하지 못하고 속으로 막 사겨야만 됐던 그러한 여자의 일생. 그 정서를 그대로 표현했던 가수가 이미자 씨고 그래서 아마 이미자 씨가 우리 민족의 또 국가적인 가수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여성들이 이렇게 인내하고 희생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을 때였었나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논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아씨의 남편이 아씨를 그 냉대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니까 기혼 여성들하고 여성단체 회원들이요. 방송국에 찾아가서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이러면서 항의하는 일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상에서 뭐 인내, 또 희생, 순종하는 전통적 여성상을 절대 미덕으로 또 그리고 여성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었고요. 또한 한 여성지에서는 아씨가 과연 한국적 여성상인가 이런 주제로 또 설전이 오가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당시 기사를 찾았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죠. 경향신문 1970년 8월 28일자에 실려있는 여권 데모라는 기사인데요. 네. 미국 여성들의 격렬한 여권 신장 운동을 다룬 기사입니다. 그래서 미국 여성들의 움직임을 전하면서 한국의 상황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아씨가 한국의 구여성상을 대표하는 드라마로 언급이 됐고요. 신문에 아씨가 언급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한국에는 지금 아씨라는 TV 프로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 등장하는 아씨는 남편의 횡포, 시집살이의 고역, 자식들의 정신적 배반 속에 그저 입술을 깨물며 참고 사는 지난날의 한국 여성상이 리얼하게 그려져 있다. 미국의 여권 운동가와는 180도 다른 가치관을 가진 한국의 구여성상이 등장하는 것이다. 오늘의 여성들이 자기를 철저하게 죽이며 살았던 과거의 한국 여성상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 말하자면 그 전 시대부터 어떤 내려온 전통적인 여성상을 그린 드라마가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도 일으킨 그렇죠.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기사를 보니까 1970년도 여성 지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발생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씨의 평가가 그렇게 갈렸던 걸까요? 네. 1970년대 당시 여성들의 모습을 담은 그 KTV 자료가 있거든요.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1971년 당시에는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머니 날이었거든요. 장한 어머니상? 그러니까 요즘은 장한 어버이상으로 부를 텐데요. 당시에는 장한 어머니상이라고 있었고요. 과거엔 항상 어머니들이 엄청나게 희생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집안에서 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어머니를 기리는 어머니를 좀 잘 모시는 그런 의미로 저런 어머니날 만들었었는데 네. 나중에는 왜 어머니만 모시냐라고 해서 그렇죠. 어버이날로 바뀌게 됐죠. 네. 아직도 미국은 어머니날, 아버지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어요. Mother's Day, Father's Day가 따로 있죠. 네. 전국 여성대회가 있었군요. 여성단체 협의회가 마련한 제7회 전국 여성대회가 덕성여대에서 열렸습니다. 3일간 열린 이번 대회에서 가족계획, 가족계획과 교육 교육 문제, 문제, 모성보호 보호 문제 문제 등 이런 것들 주로 논의하는 70년대 그런 인구 자리. 문제 관해서 여성대회인데 여권 신장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가족 계획 이런 교육 문제 이런 걸 논의하는 모성보호.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 같으면은 저 세대에서 막 페미니즘 막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렇죠. 옛날에 그런 얘기가 아예 안 나온 거죠. 감사장이 수여됐습니다. 이거는 식생활 개선을 위한 경상남도 도민대회가 마산에서 열린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이때 분식하고 혼식으로 식생활을 개선해서 경제 발전과 국민 체의 향상을 다지자 이런 결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관련 대회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 밥하는 사람은 여자인데 해가지고 또 여성분들이 잔뜩 저렇게 앉아있는 아주 여성하면 집에서 밥하는 사람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이 고정관념이 만들어졌던 시대였던 거죠. 근데 기억나는 게 우리
도시락 검사했었어요. 흰 쌀밥인지 아니면은 옛날 일들이 많이 기억나시는군요. 잡곡밥 와, 갖고 저 왔는지. 그거 진짜 하도 기억 안 그래서 나요. 잡곡밥을 갖고 왔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요? 흰 쌀밥 먹으면 안 되고 저렇게 분식이랑 이런 옛날에 쌀이 분식, 없어서. 쌀이 없어서 쌀 먹지 말라고. 네, 뭐 건강에도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콩이 꼭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기억이 갑자기 문득 나네요. 네. 이 알뜰한 주부들은 여성저축생활중앙회에서 세 번째로 뽑은 알뜰한 주부상에서 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주부 한 통장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여성저축생활중앙회에서는 매년 전국에서 숨은 모범 주부들을 찾아내 표창을 하게 되는데 이날 영예의 특상을 받아 많은 주부들의 선망의 눈길을 모은 은덕기 주부는 숫자에 근거를 둔 합리적인 가게 운영으로 30년이란 장기 생활 설계를 치밀하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신풍운동? 주부들도 신풍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 이제 국가가 주도해서 저렇게 주부들한테 알뜰하게 살아라, 낭비하지 말고, 뭐 밤에 어디 나돌아다니지 말고 건전하게 집안을 지켜라 이런 식의 운동을 한 거죠. 네. 여성저축생활중앙회는 건전한 생활하기 단합대회를 갖고 거리에 직접 나서서 근면금소하고 분에 맞는 생활을 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저렇게 옛날 기억나요. 이렇게 캠페인 이렇게 전단지, 네. 뭐 지금 뭐 광고처럼 지금 그 당시에는 캠페인 전단지를 나눠줬죠. 네. 그래서 저축해라 뭐 이런 것들. 건전한 생활하기를 다짐하고 나선 이들 주부들은 물건을 사는 것보다 버는 걸 더 즐겁게 생각하자고 호소했는데 우리도 생활 주변을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값비싼 보석이나 옷감 등 상품을 함부로 사들이는 것은 삼가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옛날에는 저런 캠페인 같은 거 나라에서 하면 다 따랐어요, 국민들이. 그래요. 맞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 막 모두가 분수에 거기서 어떤 뭐 문제 의식이라던가 저러면 안 돼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무턱대고 외국 것을 좋아하고 가짜 외제품이나 밀수품을 사서 쓰는 것을 자랑으로 아는 사람들. 그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아빠와 오빠는 재밌네요. 명랑한 출근후의 밤거리, 시간을 즐거운 어떻게 시민생활. 보내십니까? 그 피켓 그 피켓 자체가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피켓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뭔가 생소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수에 맞는 성실한 생활로서 우리 살림을 복되게 하고 밝은 사회에 빛나는 나라를 건설합시다. 60년대부터 70년대 초까지 경공업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주로 여성들이 그 경공업 공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사회적으로 진출을 했던 시기죠. 우리가 1970년대 영상을 봤는데요. 이 시기는 그 수출 지향적 산업화가 이루어지던 때잖아요. 그래서 영상에서 본 것처럼 여성들이 제조업 분야로 대거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1960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8.7% 정도였는데 35.2%로 급격하게 증가를 하죠. 네. 여성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이제 안타깝게도 1970년대 여성들은 저임금, 저기능, 저생산성 이런 직업에 집중 고용이 됐거든요. 예를 들면 방적공, 재봉사, 식품 가공, 가발 제작.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 반복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순 반복직에만 종사를 하는 반면에 남성은 자본 집약적 사업인 뭐 기계, 조선 여기서 이렇게 높은 임금을 받고 안정된 고용 형태를 보장받아요. 근데 여성은 미혼 여성 위주로 고용을 하니까 또 기혼 여성들은 사회 진출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조직이 됐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런 운동이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확산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느 나라든지 여권이 신장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여자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제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여성이 가정 내에서 주로 있었는데 여성이 사회로 나와서 경제적으로 일을 하는 순간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세계대전 때 남자들이 군대에 가니까 공장의 빈자리를 여성들이 메우면서 여권이 올라갔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0년대부터 여성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인식이 변하기 시작한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씨와 같은 전통적인 인식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는 여성에 대한 인식하고 아씨 전통적인 인식이 충돌을 하면서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라마가 사회적으로 인기는 얻지만 동시에 또 논란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70년 당시에 벌어졌던 거죠. 아까 이제 1970년대 영상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네. 류현정 씨는 아까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장한 어머니상 했을 때 되게 기억에 남고 또 여자의 날? 여성의 네. 날? 네. 여성의 날. 네, 여성의 날 했을 때도 기억에 남고 뭐 장한 어머니상은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 장한 어머니상은요, 역경 속에서도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낸 어머니에게 상을 줬던 건데요. 그래서 이 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이요, 인내와 희생, 정절을 강조하는 전통적 어머니상에 부합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주로 남편과 사별 후에 재혼하지 않고 혼자 자녀를 키운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재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수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관행도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자식 키우는 어머니인 거랑 일부 종사 여부는 별개의 문제인데 네. 일단 이혼했으면 재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당연한데.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로 보면, 아니, 저게 뭐야, 말이 돼? 하는데, 저 때가 197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쭉 이렇게 보면, 옛날에 뭐 연료비 뭐 이런 거 막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절을 지키고, 혼자 남아서도 자식을 키우고, 이런 어머니들한테 상도 주고, 비석도 세워주고, 뭐 이런 것들, 기념비 만들어주고 했었던 시대이다 보니, 1970년대까지도 저렇게 어떤 여성들의 어떤 정절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여성들을 억누르는데 그때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 민소희 막 이런 걸 하지 못하고 속으로 막 사겨야만 됐던 그러한 여자의 일생, 그 정서를 그대로 표현했던 가수가 이미자 씨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전형적인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을 그렸죠. 이런 노래도 네. 있지 않았나요? 계절생. 그래서 아마 이미자 씨가 우리 민족의 또 국가적인 가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회가 그렇게 발전하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졌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전통적인 여성을 이상적으로 보던 그런 시기가 1970년 정도 그 시기였던 것이고, 그때 여전히 일부 신여성도 물론 있었겠지만 대다수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입각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많은 남성들은 나는 남자 이러면서 바람을 핀다든지 집안일을 신경을 안 쓴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아씨와 삽입곡인 이미자의 아씨가요, 대중들에게 깊은 공감을 얻고 인기를 끌었던 건데요. 특히 이미자의 아씨는 그 전통적 여성상을 또 서정적이고 아련하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절 여성들에게 많은 감정적 동요를 일으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사를 함께 보면서 우리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1절 가사를 보면요. 옛날에 이 길은 꽃가마 타고 말타님 따라서 시집 가던 길, 여기던가 저기던가 복사꽃 곱게 피어있던 게 한 세상 다하여 돌아가는 길, 저무는 하늘가에 노을이 설구나. 전통적인 어떤 여성상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어떻게 노래도 이제 많이 불러봤으니까 네. 유원정 씨 같은 경우는 네네. 어떤가요? 이렇게 가사에서 뭐 느껴지는 뭐 분위기라던가 정서라던가. 굉장히 엄청 그 슬픈 표현을 정말 서정적으로 잘 표현을 한 것 같고, 또 이미자 선생님이 너무 또 잘 그 한을 잘 표현을 해 주셔서 저희가 또 후배들이 그 받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노래 보면 가사를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를 회상하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길이 맞아 내가 그 새색시적에 서방님 따라서 갔던 길이지. 그리고 그때 이제 회상하면서 이제는 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한 세상 다하여서 이제 돌아가는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세상 다하여서 돌아가는 길, 그래서 저무는 하늘가에 노을이 설구나라는 부분은 이 여인이 이제 오랜 시간 서러움을 참고 희생하며 그 떠난 이를 기다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오랜 세월이 흘러서 다시 돌아보면서 근데 어떤 기쁜 마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되게 서러운 마음으로 남아있다라는 느낌? 그래서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시집살이하고 구박도 받고 그다음에 어려움도 겪고 그러면서 노년이 되어서 내가 회고해 보니까 참 서럽네. 그래서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가사가 슬프고 저 노래가 슬픈 이유는 내가 저렇게 이렇게 지나가서 보니까 그래도 아름다웠어. 그래도 즐거웠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뭔가 지치고 뭐 어떻게 보면 해탈한 것도 같고 되게 서럽네. 이런 마음인 거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지나간 거에 되게 아름답게 추억하는데 근데 저건 노래가 그렇게 아름답게 추억하지 않고 오히려 서럽게 추억한다라는 건 그 아픔이 여전히 계속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다라는 거잖아요, 상처가. 그래서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그 가사 속에서 뭐 꽃가마, 새색시, 복사꽃, 서방님, 뻐국새 이런 식의 단어들이 뭔가 어떠한 전통적인 느낌을 더하는 것 같고 거기에 이미자 씨의 애절한 음색이 더해지니까 아주 서글픔이라는 정서가 극대화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주제가 아씨인데 아씨의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생각이 나고 네. 또 성함이 막 순덕. 네. 그래서 그런지 뭔가 그러네요. 저도. 조금 이렇게 오버랩 되는 이걸 것 같아요. 알고 섭외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러니까, 또 예. 순덕 선생님의 따님을 모시게 됐는데 순덕 여사님의 따님을 모시게 오늘 이 자리에는 순덕 여사님의 따님이 오셨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한이 많은 사람. 아마 유원정 씨가 그 노래 부를 때 감성이 어머니를 보면서 느꼈던 그 안타까운 마음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원정 씨가 노래할 때 굉장히 감성적으로 노래하는데 저 감성은 어디서 왔을까? 근데 오늘 그 감성의 그 비밀이 풀렸습니다. 순덕 여사님 덕분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가사를 함께 읽어보니까 정말 드라마 아씨의 한 장면이 이렇게 눈앞에 그려지는 듯 하고 그리고 제가 드라마 속 아씨가 된 뭔가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순덕이라도 된 듯. 어쩜 이렇게 꼭 맞는 가사를 이렇게 썼는가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그 노래 아씨의 노랫말을 지은 사람하고 드라마 아씨의 작가가 같습니다. 바로 이미재 씨인데요. 이 이미재 선생은요, 1919년 충청남도 금산에서 태어나서요, 1954년 단막 희곡 기류지로 등단을 합니다. 그리고 복날, 무허가 술집, 고래 이런 희곡을 다수 썼는데요. 이미자 씨와 협업은 아씨 외에도 1967년 영화 상감마마 미워요에서 먼저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정산 푸른 산골짜기에 머루랑 다래랑 따서먹고 산새처럼 노래하며 살았다오. 그 시절 지금은 그 어디 가고 구중궁궐 깊은 곳에 구중궁궐 깊은 곳에 눈물로 얼룩지는 비단 옷자라. 근데 그 아씨 작가가 이철향 선생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뭐 어떻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아씨의 각본가가요, 임희재, 이철향 이렇게 두 명입니다. 공동 작가? 네, 왜냐하면요, 이 드라마가요, 총 252회. 252회. 어마어마하게 길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반까지는 이미재 씨가 집필을 하다가 건강상 이유로 하차를 하고 이후부터는 이철향 씨가 그 뒤를 이어서 완결까지 집필을 하게 되죠. 네.
어쩐지 뭔가 드라마랑 노래 가사가 이렇게 딱 맞는 느낌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좀 전에 유원정 씨가 아씨 노래 가사를 보면 이 드라마의 내용이 딱 그 집약이 된 것 같다 이런 네, 식으로 네. 얘기를 했었는데 작가가 가사를 썼으니까 네. 진짜 그렇게 집약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통적인 여성상이 담겨 있는 또 다른 곡이 있거든요.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예를 들면 이미자 씨의 여자의 여자의 일생. 일생. 네, 그 노래 유명하죠. 네, 그래서 그 노래 같은 경우도 정말 여자이기 때문에 막 참아야 되고 뭔가 고달픈 삶도 그냥 그대로 울면서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이런 노래가 있는 반면에 또 시간이 지나면 좀 달라지죠. 그래서 남자가 드디어 반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1976년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소. 시린 손끝에 뜨거운 정성 고이 접어 다져온 이 행복 여민 옷깃에 스미는 바람 땀방울로 씻어온 나날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아, 이 노래 정말 저는 하수영 씨도 좋아했거든요. 네.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셨는데 아내에게 드디어 정말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해. 정말 젖은 손이 애처로워. 그래서 이 노래가요. 사실은 캬바레 금지곡이었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캬바레에서 놀다가 이 노래가 나오면 왠지 다 지금 시장바구니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노래였기 때문에 하지만 뭔가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조금은 달라진 여성에 대한 그런 인식들을 이 노래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죠. 근데 또 반면에 그렇게 본다면 그만큼 여성에게 잘못한 남성들이 많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날 하루 전에서 옛날에 딱 하루 정해가지고 뭐 어머니를 많이 챙긴다든지 아니면 이런 노래 만들어서 이렇게 젖은 손 손 한번 잡아주고 밖에 나가서 또 회식하러 간다든지 상대적으로 70년대까지는 조금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느낌이 그쵸. 강했던 것 같은데 다만 시간이 흐르면 흐르서 점점점 더 달라졌죠. 여건이 신장되고 더 이제 집안 내에서 부부관계가 평등하게 되는 뭐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노래 들으면서 이제 많은 아내들이 위로를 받았을 것 같긴 해요. 네. 왠지 저게 나를 위한 노래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내가 또 참아보자. 참아보자 네. 뭐 이러지 않았을까 네, 싶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족의 어떤 평화를 가져다 준 노래가 하수영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 전통적 여성의 아픔을 표현한 곡이죠. 아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아씨가 유명세만큼 많은 논란을 겪었음에도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또 어머니 떠올렸을 때 네. 또 이렇게 느끼는 그들의 희생, 네. 또 인내, 음. 그리고 헌신은 언제나 숭고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도 아씨를 들으면서 저희 어머니를 떠올린 것처럼 듣는 이들도 어머니를 떠올렸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씨가 시대가 바뀌어도 오래도록 사랑받는 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대한민국 대표 가수 이자 선생님께서 정말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셔가지고 아직까지도 사랑을 받는 곡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그리고 그 아씨가 삽입됐던 드라마 드라마 아씨의 그쵸, 영향도 그쵸.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1970년대에는 급격한 산업화로 시대가 빠르게 변했지만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지나오면서 고난과 역경을 견뎌온 우리 어머니들의 삶, 그러한 어머니들의 삶이 계속 있으니까 그분들이 시청자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감하면서 드라마 아씨에 열광하고 그러면서 아씨의 삽입곡 이미자 씨의 아씨도 많이 듣고 위로받고 그렇다 보니까 이 드라마 아씨가 흑백 TV 시대의 대표작으로 자리매김하고 아씨라는 노래도 일약 시대를 대표하는 노래로 그리고 또 그 시절이 지난 요즘도 많은 분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의 대표적인 노래로 아씨를 떠올리니까 그러니까 아씨가 국민적인 노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유한정 씨 오늘 두 번째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제가 저번에도 시잘연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거듭 했었는데 네.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대중가요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또 이 내용을 엄청 자세하게 알고 부르는 거랑 모르고 부르는 거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현정 씨 앞으로 아씨 부르실 때 조금 더 한이 들어가실 가능성도 아니 여기서 네. 한이 더 들어가면 우리 다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순덕 여사님께도 안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대가 사랑한 음악에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가요로 보는 근현대사 시절연가.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꽃가마탄 새색시처럼 곱게 단장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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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세상 다하여 돌아가는 길 저무는 하늘가에